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오늘은 siR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siRNA에 대한 그 업계의 관심,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 자체에서의 관심이 빨라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우리 그 투자자들도 그 왜 siRNA에 대해서 바이오 업계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빨라지는가라는 그런 지식들을 같이 속도를 맞춰서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왜 빨라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siRNA 업체인 올릭스에 대해서도 잠깐 이제 언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iRNA 자체는 희귀질환 치료제 이미 4개가 나와 있고 FDA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 달에 하나 더 나올 이제 예정이고요. 심혈관계, 희귀질환 모두 이제 약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검증을 받은 기술이다.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DNA에서 메신저 RNA 그리고 단백질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따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개략적으로 이제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 DNA에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메신저 RNA에서 펩티드가 만들어지고 펩티드를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siRNA라는 거는 필요 없는 단백질, 이제 잘못 접힌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수량이 많은 단백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핵의 DNA에서 잘못 만들어진 메신저 RNA가 이제 리보솜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커팅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siRNA에 대해서 이제 업계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더 메디신 컴퍼니가 노바티스에 인수가 됐습니다. 여기 인클리시란을 이제 엘라일람하고 같이 이제 만든 회사인데요. 가장 큰 회사가 일단 노바티스에 이제 인수가 됐고 요번에 이제 다이소나가 노보노디스크한테 이제 인수가 되면서 2개가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임상 단계에 있는 회사들 중에는 이제 에로우헤드하고 그다음에 엘라일람, 사일런스, 그다음에 올릭스 이렇게 있습니다. 올릭스하고 이제 사일런스는 임상 이상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거고 사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엘라일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을 이제 4개 갖는 가장 앞서가 있는 회사이고요. 에로우헤드도 이제 임상 3상 그다음에 임상 2상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이소나가 인수가 되면서 에로우헤드하고 엘라일람에 대한 업계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엘라일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25조, 우리나라 돈 25조까지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30억 불 이상 주고 M&A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핫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M&A와 관련한 얘기고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2017년, 18년, 19년, 20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도 에로우헤드에서 2건, 그 다음에 올릭스에서도 1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나 siRNA 관련해서 중국이 특히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들은 굉장히 그 글로벌리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siRNA가 검증이 끝났다는 게 왼쪽에 이제 엘라일람의 기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이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온파트로, 그 다음에 지보실환, 루마실환, 인클리시란, 위에 있는 3개는 희귀질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클리시란은 심혈관계, 특히 이제 LDL 콜레스테롤 강화제입니다. 이게 이제 타겟팅하는 게 PCSK9 이 단백질을 이제 타겟팅하는데 이것과 똑같은 타겟을 하는 약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암젠의 레파타라든가 사노피의 프랄런트 같은 약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약효도 굉장히 강력한데 인클리시란도 못지않게 이제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인클리시란은 이들과는 차별화되는 게 기존의 다른 항체 치료제들은 1년에 26번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siRNA의 특징이 분기에 한 번이나 연에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맞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의약산업 분석 기업인 이벨류에이트 파마에서 이 인클리시란의 매출액이 2024년에는 15억 달러 이상 나올 것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레파타라든가 프랄런트 대비해서도 상대적인 마켓시어를 더 확보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도 확실히 이제 siRNA가 희귀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혈관계, 대사질환 이런 쪽에 약이 가능하구나라는 게 기술적으로 이제 검증이 된 거고 편리성 측면에서도 기존 항체 치료제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다는
그런 강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빅파마들이 관심 있는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M&A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언론 쪽에서 언급들이 많은데 좀 살펴보면 리제너론이 200억에서 300억 달러 정도의 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수 대상은 이미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인텔리아라든가 엘라일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고, 엘라일람을 인수한다 그러면 최소 300억 달러는 지불해야 될 거다. 최소입니다, 이게. 블룸버그에서는 노보노디스크, 다이서나 인수에 이어서 노바티스가 엘라일람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조금 더 유망한 기업을 인수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한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본 거는, 그러면 siRNA 관련한 회사들이 지금 더 메디슨 컴퍼니를 빼면은 5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을 전부 다 한번 더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상 3상이 3개, 임상 2상이 14개, 임상 1상이 12개, 그리고 전임상이 조금 숫자가 이제 다를 수는 있는데 아직 표시를 안 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24개 언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계산을 했냐면, 그 임상 성공 확률을 좀 적용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본 거는, 임상 성공 확률을 보면은 카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siRNA가 그 다음번인데 13%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평균 보면 임상 성공 확률이 10% 정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한 30% 이상 높게 나오죠. 그렇지만 저는 오른쪽에 성공 확률을 임상 이상 쪽에서 약간 올렸습니다. 32%에서 36%로 약간 올린 정도로 계산을 해본 결과, 지금 가지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에서 6년 동안 한 6개 정도, 아마 실질적으로 30%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더 높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매년 1개 이상씩 최소 약이 나오는 기전이고, 이게 이제 4년 이후에는 1.3개에서 1.5개로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마 2024년 이후에는 siRNA 관련한 약들이 매년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siRNA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데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술 협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출한 후보 물질을 전체 내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외부에다 파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회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게 그 기술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물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올릭스의 그 한소제약에 대한 그 이번에 기술 수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질을 우리 이런 물질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아웃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올릭스가 현재 이제 임상 2상 1개를 가지고 있고, 2022년에 임상 2개가 올라오고 IND가 들어가기 때문에 2023년 초면은 임상 이제 일상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 1년 정도 이제 넉넉히 잡으면 2024년 정도에는 파이프라인을 한 6개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이서나하고 계략적으로 비슷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기술 협약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그 펜딩돼 있는 유럽 쪽하고의 간 물질 4개 수출하는 건이 그나마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올릭스의 그 기술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siRNA라는 거는 RNA 2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이 아니라 메신저 RNA는 한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siRNA는 2줄입니다. siRNA라는 약을 2줄짜리 약을 만들어주면 그 2줄짜리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2줄이 다 그 세포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단백질도 있죠. 그리고 나면은 그 둘 중에 한 개의 가닥이 리스크라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거기 보면 리스크 프로틴즈라고 나와 있죠. 그거하고 한 가닥으로 떨어진 siRNA가 딱 붙어서 뭐 옆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네모 박스 보면 꽂혀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복합 구조를 만든다. 싱글 스트랜디드 siRNA, 한 개의 줄이 들어가 있는 siRNA가 만들어지고, 저게 이제 리스크 구조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저 구조물입니다. 저 구조물을 알아두시고, siRNA는 이렇게 두 줄로 돼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올릭스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랜드 셀렉션이 더 특이적이다라는 거하고, 낮은 세포 포화 현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올릭스의 기술이 다른 회사하고는 차별화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걸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모 박스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siRNA입니다. 전통적인 siRNA, 이제 노벨상을 받은 LILM의 그 창립자가 받은 이제 대칭적인 siRNA 두 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위아래의 개수가 지금 똑같습니다. 보이시죠? 위아래 개수가 똑같이 이제 두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벤셔널이 19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19개, 한 줄에 19개의 염기 서열에다가 두 개가 더 더해진 거예요. 그 두 개는 뭐 좀 복잡하긴 한데 DNA입니다. 이게 다 RNA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DNA가 두 개씩 붙는구나, 왼쪽. 근데 위의 크기, 아래 크기가 똑같구나. 대칭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19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올릭스의 siRNA인데 위하고 밑에하고 비대칭입니다. 위가 짧고 밑에가 좀 길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17 플러스 2A입니다. 19개에다가 밑에 있는 안티센스만 두 개의 RNA가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위아래의 개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비대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전 페이지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RNA 두 줄이 siRNA 두 줄이 들어오면은 분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분리될 때 분리시키는 단백질이 헬리퀴에이즈라는 단백질이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돼서 그 리스크하고 같이 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 페이지에. 그 과연 센스, 즉 위에 있는 가닥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밑에 있는 안티센스가 들어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부작용의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들어가야 되는 건 안티센스입니다. 밑에 있는 줄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줄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위에 컨벤셔널한 거 보면은 위하고 밑에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특이적이지 않다. 그 리스크하고 결합하는 확률이 특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올릭스의 siRNA는 특이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안티센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적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에는 19줄이에요. 그렇지만 밑에는 17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siRNA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을 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저 헬리케이즈라는 단백질, 즉 핵산 분리 단백질이 옆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두 가닥을 벌릴 때, 떨어뜨릴 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줄보다는 17줄이 더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포화 현상이 덜 일어난다라는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후에 기술 수출 관련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중국 업체들이 드디어 siRNA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siRNA 관련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에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동양권이기 때문에 올릭스에게 사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피라든가 파이자, 그다음에 머크라든가 BMS, 길리어드 같은 그런 빅파마들이 아직까지 siRNA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siRNA라는 기술이 점점 그 성숙 단계로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거의 이제 완벽성을 갖추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계산이 좀 복잡하고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빅파마들하고의 그런 그 기술 수출 가능성도 앞으로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siRNA에 대한 업계의 그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siRNA에 대한 관심을 또 높여가고 한국에서는 가장 임상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올릭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레가즈로 가장 그 이제 빅5 중에는 늦게 가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의 우위성을 가지고 임상 데이터를 좋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릭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길 추천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